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비교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함정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비교가 아닌 자기 점검의 철학. 정주영은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동차 회사, 조선소, 건설사, 금융까지 그의 주변에는 늘 경쟁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쟁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다. 남보다 빨라지는 건 의미가 없다. 나는 어제보다 단 1cm라도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열었다. 어제의 나를 이길 수 있는 일, 단 하나라도 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 그는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기준을 잃는다. 정주영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남의 시선을 따라가면 결국 자기의 길을 잃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남겼다. 남의 집 기둥만 보며 살면 내 집 기둥은 언제 세우겠는가?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남의 공장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 자서 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남의 기술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따라잡을 습관을 가진 내 자신이 더 믿음직하다. 진짜 경쟁자는 내 안에 나태함. 그가 젊었을 때 가장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게으름과 만족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게을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선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과 싸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직접 현장을 돌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가 그토록 새벽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어제의 나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를 이기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주영은 수없이 무너졌다. 조선소가 막혔을 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심지어 신문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썼을 때조차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제보다 단단해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에게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였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는 이미 이기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낫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정주영은 남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남이 나를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는 비교보다 확신을 택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현대는 왜 늘 무리한 일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리가 아니라 도전이다. 어제의 현대보다 오늘의 현대가 낫다면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 답변은 단순하지만 본질이었다. 그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곡선만 봤다. 그래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비판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힘. 정주영은 세상을 크게 바꾼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늘 자기 자신부터 바꾸었다. 그는 말했다.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면 내일은 어제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일했고 늘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했다. 정주영에게 성공은 타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남과의 경쟁으로 시끄럽지만 진짜 싸움은 늘 내 안에 있다. 그 싸움에서 진 적이 없기에 그는 끝내 세상을 이겼다. 정주영은 평생 앞서갔지만 단 한 번도 남보다 빨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속도를 재는 대신 방향을 먼저 세웠다. 그가 말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 한 문장은 지금도 현대그룹의 철학으로 남아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다. 정주영은 언제나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같은 걸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시간은 각자 다르다. 중요한 건 남의 시계가 아니라 내 시계다. 사람들은 자주 초조해한다. 왜 나는 아직 이만큼밖에 못 올랐을까? 하지만 정주영은 그럴 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속도가 느려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 그에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마라톤이었다. 그는 조급함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자주 말했다. 그 말을 그는 매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다. 꾸준함이 만든 길, 그의 성공에는 거창한 비밀이 없었다. 그는 단지 매일 똑같이 움직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공장을 보고 직접 손으로 확인했다. 그는 말했다. 성공이란 하루하루의 땀의 합이다. 그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뛰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빼먹지 않았다. 그 하루가 쌓여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가 생겼다. 남들보다 빨라서 성공한 게 아니다. 남들보다 오래 걸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남의 리듬에 휘둘리지 마라.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만의 리듬을 세웠다. 하루의 시작과 끝, 식사 시간, 일의 순서 모두 스스로 정해놓고 지켰다. 그는 말했다. 리듬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한 번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언제 쉬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는 일을 쉬지 않는다. 다만 일을 바꿀 뿐이다. 그에게 휴식은 리듬의 일부였다. 그는 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흐트러짐은 철저히 경계했다. 그 차이가 그의 인생을 지탱했다. 꾸준함의 본질은 단순함이다. 정주영은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복잡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식사, 똑같은 출근 시간, 똑같은 일 순서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걸 지루한 습관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것을 나를 단련시키는 근육이라 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었다. 빠름보다 꾸준함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조선소를 세울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한 번도 빨리 끝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빨리 하려면 천천히 하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있다. 서두르면 실수가 나오고 실수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멈춘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한다. 자신만의 속도로 가라. 그는 경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 리듬은 빠르지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남보다 늦게 출발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끝까지 도착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믿었다. 그 믿음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이 기업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는 평생을 걸어 이렇게 증명했다.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정주영은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길 바랐다. 그는 말했다. 속도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다. 리듬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 리듬을 평생 지켰다. 그 꾸준함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남보다 빨라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그 꾸준함이 바로 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경쟁 속에 살았다. 국가 사업을 맡으면 정부가 압박했고 해외 현장을 가면 세계의 기업들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누구와도 싸운 적이 없다. 내가 싸운 건 항상 나 자신이었다. 그 한 문장은 정주영 철학의 핵심이었다. 남과 싸움은 한순간이지만 자기와의 싸움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방향을 바꿔라. 정주영은 경쟁을 이겨야 할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경쟁은 성장을 위한 거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과 싸우면 결과만 남고
나와 싸우면 실력이 남는다.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어제보다 단단해졌는가? 이 질문은 그를 평생 긴장시키면서도 지탱시켰다. 그는 자기 점검을 습관처럼 했다. 보고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매일 스스로의 태도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실패도 경쟁의 일부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증거로 여겼다. 그는 말했다. 남의 성공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실패는 느껴야 한다. 그에게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경험의 증거였다. 조선소 첫 기획이 무너졌을 때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 실패는 나를 이기지 못한 대가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질까? 그게 정주영식 경쟁이었다. 타인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남과 싸우면 늘 뒤를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나와 싸우면 앞으로만 나아간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현대의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어제의 현대요. 그 답변 하나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기업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을 이기려 했다. 그게 진짜 경쟁이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긴 사람. 정주영은 사람의 가장 큰 적이 감정이라 했다. 분노, 조급함, 두려움. 그 감정들이 이성을 흔들고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는 말했다.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1000명의 부하를 이끌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늘 냉정했다. 비판을 들어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배신을 당해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는 통제의 힘이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습관. 정주영은 매일 자신에게 도전장을 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일, 조금 더 어려운 일, 그걸 매일 하나씩 해내라. 그는 그걸 자기 단련이라 불렀다. 자기와의 싸움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가는 싸움이었다. 그는 평생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났다. 그 이유를 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간만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내가 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비교는 독이고 성찰은 약이다. 그는 비교를 극도로 경계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리듬을 잃는다. 그는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의 행동을 적었다. 작은 실수도 기록했고 그걸 다음 날 바로 고쳤다. 그는 말했다. 남의 단점보다 내 실수를 먼저 봐라.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 길이다. 그 습관이 평생 그를 움직였다. 그에게 경쟁은 곧 자기 점검의 반복이었다. 진짜 싸움은 오늘의 나를 이기는 것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2번 죽는다. 한 번은 육신이, 한 번은 의지가 죽을 때다. 그는 2번째 죽음을 가장 경계했다. 의지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늘 새 목표를 세웠다. 조선소를 짓고 나면 자동차를, 자동차를 만들면 건설을, 건설이 안정되면 금융을 세웠다. 그 모든 확장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어제의 한계를 오늘 무너뜨리려 했다. 그게 내 유일한 경쟁이었다. 정주영은 평생 누구도 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경쟁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을 바꿨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 그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세상과 맞설 수 있다. 그는 말했다. 남과 싸움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나와 싸움은 세상을 바꾼다. 그는 결국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다. 정주영은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자신을 이겼습니다. 남보다 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그 싸움이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싸웠다. 돈과 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혔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그 모든 싸움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내가 싸워 이긴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 말은 평생을 살아낸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는 끝내 성공보다 성장을 택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가난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벽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나를 막지 않는다. 내가 나를 멈출 뿐이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마음을 단속했다. 그는 그 마음 하나로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았다. 그는 늘 말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이겨라.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설명했다. 진짜 강함은 통제력에서 나온다. 정주영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불안 대신 행동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그날부터 약자가 된다. 그래서 그는 늘 냉정했다. 언론의 비난에도 동료의 배신에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강함이란 폭발이 아니라 절제였다.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기준이 된다. 정주영은 평생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다. 조선소를 세울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 당신이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있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바꿔놓았다. 그는 불가능을 증명하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는 자신을 이겼고 그 자신이 결국 시대의 기준이 되었다. 강한 사람은 목표보다 과정을 본다. 정주영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다. 그는 말했다. 결과는 잠시 남지만 과정은 평생 남는다. 그는 한 번의 성공으로 멈추지 않았다. 건설, 조선, 자동차, 금융, 심지어 통일 사업까지 모든 시도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만족하는 순간 나는 어제의 나에게 진다. 그의 끝없는 확장은 욕심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연속이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기준을 남긴다. 정주영이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있다. 그는 돈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고방식을 남겼다. 그는 말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웠다. 그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정주영의 철학을 되새긴다. 그 기준이 정주영 정신으로 불린다. 자기 초월의 마지막 장, 정주영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 진짜 노년이다. 그는 육체보다 의지를 믿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더 먼 나라를 꿈꿨다. 그에게 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는 날까지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다. 세상은 나를 멈추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어제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그 싸움을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남은 것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제를 이겼는가?